안녕하세요. 한민옥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업체랑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로 이사 갈 때 이사갈 집 이제 구축이거나 하면 인테리어 많이들 하고 가시죠. 근데 그럴 때 이제 인테리어 업체들한테 피해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런 인테리어 업체와 그 소송 실무를 하면서 의뢰인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인테리어 업체한테 피해를 안 보려면은 어떤 예방 방법이 있냐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제 예방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보통 인테리어 업체랑 분쟁 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업체가 부업 공사를 해주기로 했는데 흔한 말로 이제 엉터리로 공사를 해놓고 그렇게 가버리기 때문이잖아요. 업체가 처음엔 이렇게 공사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마감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붙박이장 같은 것도 처음에 안내한 거랑 완전 다르게 이제 삐뚤빼뚤 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이제 그럴 때 제일 좋은 건 맨 처음부터 공사 업체랑 계약을 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약정을 할 텐데요. 그럼 잔금을 제일 높게 약정을 하는 거예요. 잔금이 뭐예요? 공사 다 완료하고 주는 그런 돈이 잔금이잖아요. 중간중간에 내가 소비자로서 우리 집에 인테리어가 잘 돼가고 있나 제대로 공사가 된 것을 확인하고 돈을 주게 되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잔금 받으려고 공사를 비교적 잘 해주게 될 그런 경우가 높겠죠. 그런데 이제 중도금을 높게 잡는다 이렇게 해버리면 업체 입장에서는 어차피 중도금 많이 받았고 잔금 받을 것도 얼마 없으니까 AS 같은 거 제대로 안 해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체랑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총 공사 대금이 1,500만 원이다. 계약금, 중도금을 모두 합쳐서 한 700만 원 정도로 하시고 잔금을 한 800만 원 정도로 잡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러면 중간에 업체가 이제 나몰라라 하면서 공사 현장 방치하고 도망갈 일이 훨씬 줄어들겠죠. 자, 그런데 이미 잔금을 적게 내는 걸로 계약서를 다 작성을 하고 중도금도 이제 크게 잡았는데 그 돈을 이미 내가 다 냈다. 그러면 앞에 말한 것처럼 잔금을 이제 높게 잡아서 계약을 하는 건 이제 물 건너간 거죠. 그런데 업체가 공사를 제대로 안 해준 것 같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잔금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으세요. 괜히 이거 잔금 안 줬다가 업체 사장님 심리 건드려져서 사이 안 좋아지면 나중에 AS도 못 받는 거 아니냐 하시면서 공사가 안 된 상황에서도 잔금을 보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잔금을 주면 문제가 있어요. 일단 잔금을 받은 업체 입장에서는 이미 받을 돈 다 받았으니까 이제 성의 있게 공사 마무리를 제대로 해줄 가능성이 잔금 받았을 때보다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잔금은 공사 완료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업자한테 잔금을 보냈다는 건 공사가 다 마무리된 걸 내가 확인하고 돈을 보냈습니다 라는 의사표시로 해석될 여지가 커요. 그럼 나중에 이제 문제 생겨서 법정에 간다고 하더라도 업체 입장에서는 판사님, 저 사람도 제가 공사 제대로 마무리 해줬으니까 잔금을 보낸 겁니다 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커지죠. 그럼 이건 소비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리한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업체한테 AS를 요청하시고 잔금 보내시는 건 정말로 공사가 제대로 잘 됐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신중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소비자로서 잔금도 안 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인테리어 사장님이 공사를 제대로 해주지도 않으면서 나는 공사 다 했어요 라고 우기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보통 이런 상황까지 온 상태에서 저한테 이제 소송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고 하시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소송을 진짜로 해야 될지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법상으로는 법원에다가 공사 사장님 보고 우리 집에 와서 공사 제대로 해놓고 가라고 이제 명령해 주세요 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는 없고요. 다만 공사 사장님이 공사 제대로 안 해가지고 제가 다시 이제 공사업체에 불러야 되는데 그 돈이 이제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만 있어요. 인테리어 업체랑 실제로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지는 제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인테리어 사장님이랑 계약한 공사 총 금액이 800만 원인데 보통 이제 변호사 선임료는 500만 원 이 정도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거 맞아? 라는 의문이 드실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역시 저의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인테리어 공사업체랑 분쟁 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정말 상담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유형이고 분쟁도 그만큼 많은 그런 부분이라서 제 주위에 아는 지인들도 저한테 이런 경우에 소송을 해야 되냐,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게 맞냐,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영상을 찾아보시고 분쟁
분쟁 해결 방법과 실익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